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당근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김밥에도 들어가고, 된장국에도 들어가고, 나물무침에도 들어가고, 어떤 반찬을 만들어도 빠지지 않는 채소니까요. 우리 식탁에서 당근만큼 친숙한 채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당근을 드시면서 진짜 그 영양을 몸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그렇다고 하실 분들이 많겠지요. 당근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평소에 당근 먹는 방식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냥 먹고 있을 때와 제대로 알고 먹을 때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흡수율 차이가 최대 5배까지 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과 삼성서울병원 식품영양연구자료에 따르면 같은 당근을 먹어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영양의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근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 3가지를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당근의 영양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조합 3가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놓치고 있는 당근의 숨겨진 효능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당근 한 개를 집어 드실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근을 얼마나 오래 먹어왔는지 아세요? 당근은 16세기 조선시대에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나라에서 온 뿌리 채소라는 뜻에서 당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수백 년 넘게 당근을 먹어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식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채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먹어왔는데도 정작 제대로 먹는 방법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걸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당근이 왜 그렇게 몸에 좋은 채소인지 기본부터 짚어드릴게요. 당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양소가 바로 베타카로텐입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비타민 A라고도 부르는 성분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당근 100g에는 베타카로텐이 무려 762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A 전환량의 하루 권장량을 당근 반 개 정도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금치가 베타카로텐이 많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당근은 시금치보다 베타카로텐 함량이 약 1.6배나 높습니다. 채소 중에서 베타카로텐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이 당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베타카로텐은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지켜주고 피부와 점막을 탄탄하게 유지해주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 피부가 유독 거칠어지거나 각질이 생기는 느낌, 감기에 유독 잘 걸리는 느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혹시 베타카로텐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텐 말고도 당근에는 알파카로텐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당근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미국에서 수만 명을 15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알파카로텐과 베타카로텐을 식사를 통해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위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핵심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당근에 가득 들어 있어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 몸이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근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네, 샐러드에 넣어서 아삭아삭 씹어 드시거나 그냥 꺼내서 씹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하게 생채소 많이 드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당근만큼은 생으로 드시면 제일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베타카로텐은
식물세포벽이라는 단단한 껍데기 안에 갇혀 있거든요. 생으로 씹어 드실 때는 이 세포벽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실 때 베타카로텐 흡수율이 고작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을 먹어도 10도 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열하고 기름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가열하면 단단했던 세포벽이 물러지면서 안에 갇혀있던 베타카로텐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텐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드시면 장에서 훨씬 쉽게 흡수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면 흡수율이 3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생으로 드실 때 3배에서 5배 차이예요. 식약처 기준으로도 당근은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식품영양팀도 당근의 베타카로텐은 기름에 조리해서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름이라고 해서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기름 한 작은 술, 들기름 한 작은 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근볶음 하실 때 기름을 넉넉히 두르실 필요 없고요. 당근국 끓이실 때 참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리셔도 됩니다. 된장국에 당근 넣으실 때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두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일본 이토엔 식품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생당근을 드신 분들과 삶은 당근을 드신 분들의 혈중 베타카로텐 수치를 비교해 봤더니요. 삶은 당근을 드신 분들이 먹고 6시간 후에는 생당근을 드신 분들의 1.4배, 8시간 후에는 1.6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같은 당근인데 조리 방법만 바꿨더니 혈중 수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근 드실 때 기름과 함께 드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당근 껍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근 손질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필러로 껍질 다 벗기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깝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텐은 껍질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육보다 껍질 쪽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코미디닷컴에서 소개한 식품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텐은 당근의 껍질 부위에 훨씬 풍부하게 분포해 있는데 피부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누리려면 가능하면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농약이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당근은 국가 농약 잔류 기준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주방솔이나 부드러운 솔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필러로 껍질을 다 벗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껍질을 벗기면 바로 그 껍질 쪽의 영양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김밥 넣으실 때도, 볶음 만드실 때도, 된장국 끓이실 때도 당근은 껍질째 쓰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잘못된 상식. 이거 혹시 당근이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와 당근을 같이 갈면 당근이 무의 비타민C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묵은지에 당근 넣으면 안 된다. 모미지 오롯이 같은 요리는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요.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꽤 오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예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비타민C의 형태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환원형 비타민C를 산화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산화형이 되었다고 비타민C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다시 환원형으로 되돌아와요. 한국 비타민학회에서도 환원형과 산화형 비타민C는 효력이 동등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미지오로씨를 60분 두었다가 비타민C를 측정해 봤더니 91%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무 함께 드셔도 완전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함께 취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이에요.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잘못 알려진 상식 3가지를 다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근 영양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조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당근과 참기름입니다.
조금 전에 베타카로텐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식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름이 참기름입니다. 향도 좋고 조금만 써도 되고 당근과 궁합이 딱 맞아요. 당근을 볶을 때 기름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한 작은 술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당근 한 개나 두 개 볶을 때 참기름 한 작은 술이면 베타카로텐 흡수를 도울 만큼의 지방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한데요. 찌는 것과 볶는 것 중에 어느 게 나을지 궁금하시죠?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찌면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좋고, 볶으면 기름과 직접 만나게 되니까 지용성인 베타카로텐 흡수에는 더 유리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찌고 나서 참기름을 살짝 뿌리거나 적은 기름에 살짝 볶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근볶음 하실 때 설탕을 꽤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맛을 내려고요. 그런데 솔직히 당근 자체에 단맛이 있어서 설탕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혈당 관리 측면에서 설탕을 줄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근 자체가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거든요. 당분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당근과 달걀입니다. 그냥 영양제처럼 당근만 먹는 게 아니라 달걀과 함께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달걀에는 자연적인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그 지방이 베타카로텐 흡수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굳이 기름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달걀과 함께 볶으면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는 거 아시죠? 10년에 약 6%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근육이 줄면 걷는 게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조금만 다쳐도 뼈가 부러지는 위험이 높아져요. 낙상 위험이 2~3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래에게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요. 달걀은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단백질을 제대로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당근과 달걀을 함께 볶으면 눈 건강, 피부 건강을 지키는 베타카로텐과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을 한꺼번에 챙기는 셈이에요. 당근 달걀볶음 만드시기 어렵지 않아요. 당근을 채 썰거나 작게 썰어서 식용유 한 작은술에 살짝 볶다가 달걀 2개를 풀어놓고 함께 볶으면 됩니다. 간은 소금 조금이면 충분하고요. 5분도 안 걸려요. 지금 경기도 이천에 살고 계시는 73세 박종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매일 아침 당근 반 개를 채 썰어서 달걀과 함께 볶아 드셨다고 해요. 드실 때는 그냥 버릇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건강검진에서 같은 나이 또래분들보다 눈이 훨씬 건강하고 피부 탄력도 좋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당근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매일 빠지지 않는 당근 달걀 볶음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네, 세 번째 조합, 당근과 사과입니다. 이 조합 많이들 아시죠?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거예요. 그냥 맛있어서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펙틴은 장 안에서 물을 머금어 젤처럼 되면서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당근에도 식이섬유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드시게 돼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죠. 식사 후에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 배가 더부룩한 느낌, 화장실 가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지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쉬운데요. 당근과 사과 조합이 이런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믹서기로 갈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작은술만 추가해 보세요. 베타카로텐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는 거 아시죠? 믹서기로 가는 것만으로도 세포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면서 베타카로텐이 빠져나오는데 거기에 기름까지 더하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건 원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팁이에요. 믹서기로 당근을 갈았을 때 베타카로텐 흡수율이 생으로 드실 때보다 약 1~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건 가열하지 않아도 세포벽이 깨진다는 거예요. 열을 가하기 어려운 아침 시간에 빠르게 만들어 드시기 딱 좋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시판 당근 주스는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원재료 표기를 확인하셔야 해요. 당근과 사과에는 이미 자연적인 단맛이 있으니까 따로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추가하면 안 됩니다.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은 주스보다 형태 있는 당근을 드시는 게 식이섬유가 남아 있어서 더 좋아요. 당근을 갈면 식이섬유 일부가 파괴되거든요. 스무디로 드실 때는 아침에 형태 있는 당근은 점심 반찬으로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근의 영양을 끌어올리는 3가지 조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미처 몰랐던 당근의 숨겨진 효능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당근이 눈에 좋다는 건 다 아시는데 사실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효능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근이 심장을 지킵니다. 삼성서울병원 식품영양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섭취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짙은 주황색 채소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근을 하루에 25g, 중간 크기, 당근 4분의 1개 분량만 드셔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 감소했고요. 50g에서 75g 사이를 드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32%.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당근 4분의 1개 정도만 매일 드셔도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과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혈관을 공격하는 나쁜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혈관 벽 자체가 손상되는 것을 방어해 주는 거예요. 우리 또래에게 심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다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데 당근이 그 혈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당근이 뼈를 지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당근에는 비타민 K1이 들어있습니다. 당근 주스에는 비타민 K1과 베타카로텐이 풍부하다고 영양학계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비타민 K라고 하면 혈액 응고에 관련된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K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단단하게 붙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죠? 칼슘만 많이 드셔도 소용없다는 거. 칼슘이 뼈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비타민 K도 필요합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K1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또래 여성분들 중에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약 26%가 골다공증을 진단받았습니다. 50세 이상 여성 4명 중 1명인 거예요.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당근이 피부를 지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는 거 참 신경 쓰이죠. 거울 볼 때마다 눈에 밟히고요. 그런데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이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샌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미니 당근을 일주일에 3번 드신 분들의 피부 속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2024년 연구는 당근 섭취와 심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위험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어요. 카로티노이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는 것도 결국 피부세포가 자외선이나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는 거거든요. 당근의 베타카로텐이 그 방어막이 돼주는 겁니다. 비싼 피부크림 바르는 것도 좋지만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키는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것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제 식사에 넣으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당근과 사과를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스무디로 드세요. 들기름 한 작은 술 추가하시고요.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이걸로 베타카로텐 흡수, 장 건강, 피부 건강을 한꺼번에 챙깁니다. 점심에는 당근을 반찬으로 드세요. 된장국에 당근을 껍질째 넣으시거나 당근 달걀 볶음을 만드세요. 당근은 껍질째, 참기름이나 식용유 한 작은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당근을 굳이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낮에 이미 충분히 드셨으니까요. 김밥이나 비빔밥에 당근이 들어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당근 4분의 1개에서 반 개 정도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나온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걸 사거나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당근 제대로만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당근을 살 때 팁입니다. 색이 짙고 선명한 주황색일수록 베타카로텐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표면이 매끄럽고 잔뿌리가 적은 것을 고르세요. 당근제철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인데요. 지금 같은 계절에 나오는 당근이 단맛도 강하고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근을 드실 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당근을 거의 매번 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신다. 두 번째, 당근 손질할 때 항상 껍질을 필러로 깔끔하게 벗긴다. 세 번째, 당근을 삶거나 볶을 때 기름을 거의 넣지 않는다. 네 번째, 아침에 당근 주스를 마실 때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는다. 다섯 번째, 당근은 눈에만 좋은 채소라고 생각해 왔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린 것들이 흔히들 하는 방식인데요. 조금만 바꾸시면 당근에서 얻는 영양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한 가지만 해당되신 분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 분일수록 오늘 영상이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언제나 작은 변화 하나씩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당근 볶을 때 참기름 한 작은술 넣는 것만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자, 이번에는 당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 주스를 매일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당근을 형태 있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스로 드시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베타카로텐 흡수는 더 잘 되지만 식이섬유 일부가 사라집니다. 형태 있게 드시면 식이섬유를 그대로 드실 수 있지만 기름과 함께 가열해야 베타카로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스나 스무디로, 점심이나 저녁에는 볶음이나 국으로 드시면 가장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을 매일 드시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요?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1개에서 2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매일 당근을 2~3개씩 드시거나 주스로 많이 마시면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네,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 건데 해롭지는 않지만 보기에 신경 쓰이실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지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먹어야 할까요?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근의 특유한 향이나 식감이 싫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근을 기름에 볶으면 향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생으로 드실 때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당근을 싫어하신다면 한 번만 볶아서 드셔보세요. 특히 달걀이나 다른 채소와 함께 볶으면 당근 향이 희석되어서 훨씬 드시기 편해요. 충남 논산에 계시는 64세 최연숙 어머니는 평생 당근을 피해왔다고 하셨어요. 냄새가 싫다고요. 그런데 딸이 당근을 참기름에 볶아서 드려봤더니 이게 당근 맞아요? 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매일 드신다고 합니다. 조리 방법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 외에 베타카로텐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구마, 단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묵은 호박 등에도 베타카로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기름과 함께 조리하시는 게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가지각색의 채소를 드시되 공통적으로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베타카로텐 함량 자체는 당근이 채소 중에서 가장 높아요. 특별히 다른 것을 찾아 드실 필요 없이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당근을 제대로 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제 당근을 계절별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도 말씀드릴게요. 봄에는 따뜻한 된장국에 당근을 껍질째 얇게 썰어 넣으세요.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에 베타카로텐과 비타민 K를 공급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봄나물과 함께 나물무침을 만드셔도 좋고요. 나물은 기름이 들어가니까 베타카로텐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여름에는 당근과 사과를 함께 냉장 보관했다가 차갑게 갈아서 아침에 드세요. 더운 날씨에 요리하기 힘드실 때 빠르고 간편하게 당근의 영양을 챙기실 수 있어요. 여름에는 당근을 냉장고에 넣으시되 오래 두지 마시고 일주일 안에 드세요. 가을, 겨울이 당근의 제철입니다. 이때 당근이 가장 달고 베타카로텐도 풍부해요. 가을에는 당근 김밥을 만들어 보세요. 당근을 볶아서 넣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기름도 들어가고요. 겨울에는 찜 요리나 조림에 당근을 넣으세요. 오래 가열되면 세포벽이 충분히 깨져서 베타카로텐이 잘 나오거든요. 겨울, 특히 추운 날씨에 당근, 고구마 수프를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당근과 고구마를 함께 쪄서 으깨고 들기름을 한 작은술 넣어서 섞으면 따뜻하고 달콤한 수프가 됩니다. 두 가지 다 베타카로텐이 풍부하고 들기름으로 흡수율까지 높이는 거예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68세 정명희 어머니는 겨울마다 이 당근 고구마 수프를 끓이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이들 어릴 때 먹이려고 만드셨는데 나중에 이게 본인한테도 너무 좋다는 걸 아시고 지금도 드신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올 때마다 할머니 수프 달라고 한대요. 한솥 끓여 놓으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이죠. 우리 식탁에서 당근이 이미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비빔밥, 잡채, 불고기, 김밥, 갈비찜, 순두부찌개, 된장국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채소가 거의 모든 음식과 잘 맞으니까요. 억지로 찾아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드시던 음식에 당근이 들어가 있다면 그걸 제대로 조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오늘 배우신 것처럼 기름과 함께 껍질째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지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양을 몸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당근을 드셨을까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 비싼 영양제도 없던 시절에 자식들 밥상에 항상 당근이 올라갔잖아요. 잡채에도, 나물에도, 찌개에도. 그분들이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그러신 건 아니었겠지만, 오랜 경험으로 이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경험에 과학적 이유를 더할 수 있게 됐어요. 베타카로텐 흡수율, 비타민 K의 뼈 고정 기전, 카로티노이드의 심혈관 보호 효과, 어머니들의 지혜가 다 맞았던 거예요. 그 지혜를 이어받아서 더 잘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 중 딱 하나만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근 볶을 때 참기름 한 작은술 넣기. 이것만 해도 오늘 배우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실천하시는 겁니다. 베타카로텐 흡수율이 3배에서 5배 올라가거든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큽니다. 한 가지가 습관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가세요. 껍질 벗기지 않기, 달걀과 함께 드시기, 사과와 갈아 마시기. 이렇게 하나씩 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근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건강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당근 1개, 참기름 한 작은술. 이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에 대해 제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더 함께 해주실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당근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너무 적게 드시거나 아니면 흡수가 안 되는 방법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배우신 방법대로 드시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당근의 효능은 단기간에 눈에 확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근은 몸을 빠르게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라 꾸준히 쌓여서 몸을 지켜주는 영양소예요. 일주일 드셔보고 효과를 판단하시기보다는 한 달, 두 달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 과정에서 아마 눈이 덜 건조해진다거나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거나 감기에 덜 걸린다거나 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육이 갑자기 늘거나 심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전반적인 건강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당근의 영양이에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매일 조금씩 오래오래.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근 보관 방법인데요. 당근을 사셨을 때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당근이 금방 물러지거나 말라버릴 수 있어요. 당근은 수분이 빠지면 영양소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당근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시려면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하나하나 감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근을 세워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당근이 자라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세워두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한 번에 많이 사셨을 때는 채 썰거나 작게 깍둑 썰어서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 당근은 된장국 끓일 때나 볶음 만들 때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손질해서 넣는 시간도 절약되고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7세 박두희 어머니는 매주 장볼 때 당근을 한 봉지씩 사신대요. 집에 와서 바로 세척하고 채를 썰어서 냉동 보관해 두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두면 아침에 달걀과 함께 볶아 먹기가 너무 편하다고 하세요. 냉동고 열어서 한 줌 꺼내 달걀 풀어서 볶으면 5분 안에 반찬 하나 완성이거든요. 이런 작은 준비가 꾸준함의 비결이에요. 당근을 사다 놓고 매번 껍질 벗기고 썰고 하면 귀찮아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쉽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다른 채소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당근을 드실 때 다른 녹황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도 각자의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같이 볶아서 드시면 어떨까요? 당근, 단호박, 브로콜리를 참기름에 함께 볶으면 아주 훌륭한 항산화 반찬이 됩니다. 뭐 색도 예쁘고 맛도 좋고 영양도 다양해요. 단호박에도 베타카로텐이 많이 들어있어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요. 당근과 빨간 파프리카를 함께 볶으면 베타카로텐과 비타민C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더 강화해줘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영양소만으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당근이 그 팀의 중심 선수라면 다른 채소들은 당근을 더 빛나게 해주는 팀원들이에요. 당근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여러 채소를 더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구성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당근 반 개, 양파 반 개, 달걀 2개만 있어도 충분한 한 끼 반찬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2세 이점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요. 직접 만들어 파시는 반찬 중에 당근볶음이 제일 잘 팔린다고 하세요.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참기름을 아낌없이 쓴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소금 간을 아주 조금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근 자체의 단맛이 살아있게 하는 거죠. 이분은 30년간 매일 당근을 만지시면서 자연스럽게 기름의 중요성을 아신 거예요. 오늘 배우신 과학적 이유를 이분께 설명드렸더니 맞아, 기름이 없으면 맛도 없고 풍미도 없어 라고 하셨대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같다는 게 참 신기하고 다행스럽죠. 여러분, 당근에 대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당근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건강의 여러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게 됐어요. 눈, 피부, 심장, 뼈, 장, 근육, 면역, 이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당근이 그 모든 부분을 함께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것들은 당근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원리, 껍질 부위에 영양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 조리 방법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것, 이 원리들은 다른 많은 식품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당근 하나를 통해 건강한 식사의 원리를 배우신 거예요. 앞으로 마트에서 채소를 고르실 때, 요리를 준비하실 때 이런 원리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채소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것과 함께 드실 때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미 건강한 식사의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작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지식 없이도요, 오늘처럼 한 가지씩 배우다 보면 됩니다. 잠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당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혈중 카로틴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피부색이 황색이나 주황빛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해롭지는 않지만 그냥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하나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혈액응고 관련 약인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에 대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에 비타민 K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식품을 늘리실 때 한 번씩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잘못 알고 있던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근은 생으로 드시면 베타카로텐 흡수율이 8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30에서 50%까지 올라가요. 같은 당근을 먹어도 먹는 방법에 따라 최대 5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당근 껍질에 베타카로텐이 집중되어 있어요.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고 솔로 잘 씻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당근이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근과 물을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좋은 조합이에요. 좋은 조합 3가지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당근과 참기름. 지용성인 베타카로텐을 최대한 흡수하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참기름 한 작은 술이면 됩니다. 두 번째, 당근과 달걀. 달걀 지방이 베타카로텐 흡수를 돕고 단백질로 근육까지 챙깁니다.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당근과 사과. 장 건강을 도와주고 믹서기로 함께 갈면 베타카로텐 흡수율이 더 올라가요. 들기름 한 작은 술 추가하시고 설탕은 넣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 배우신 당근에 숨겨진 효능 3가지. 당근은 심장을 지킵니다. 하루 당근 4분의 1개 정도만 드셔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 감소한다는. 당근은 뼈를 지킵니다. 비타민 K1이 칼슘을 뼈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거든요. 당근은 피부를 지킵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기미와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당근 껍질 벗기지 말기, 기름이랑 같이 볶기, 달걀이랑 같이 드시기, 사과랑 함께 갈아서 마시기, 이게 전부예요. 비싼 걸 살 필요도 없고 특별한 요리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7세 김선분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평생 당근을 좋아하셨는데요. 필러로 껍질을 깔끔하게 벗기고 생으로 드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오셨다고 해요. 오늘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깜짝 놀라셨대요. 내가 그동안 제일 좋은 부분은 버리고 흡수도 잘 안 되는 방법으로 먹었던 거네요 라고 하셨대요. 그분 따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껍질째 당근 달걀 볶음을 매일 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근 드시는 분들은 이미 반은 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방법 하나만 더 더하시면 됩니다. 참기름 한 작은 술, 껍질은 남기기, 달걀과 함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1세 이문자 어머니는 평소에 밥 먹을 때 시금치나물만 드셨는데요. 당근을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당근 달걀볶음을 맛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대요. 기름에 볶고 달걀과 함께 하니까 훨씬 부드럽고 맛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은 꼭 만들어 드신다고 합니다. 먹는 게 즐거워야 꾸준히 할 수 있죠. 당근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채소니까 이미 드시고 있는 음식에 자연스럽게 더해보세요. 된장국에 당근 한 토막, 비빔밥에 당근 나물, 계란 프라이 만들 때 옆에서 당근 조금같이 볶기, 이것만 해도 오늘 배운 것들을 충분히 실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보고 지나쳤던 당근 한 개가 이렇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눈 건강, 피부 건강, 심장 건강, 뼈 건강, 면역력, 장 건강. 한 가지 채소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도와준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 전통 음식에 당근이 왜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비빔밥에도, 잡채에도, 김밥에도, 된장국에도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냥 색 예뻐서 넣으신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느끼면서 알게 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과학적인 이유까지 더한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매일 드시는 당근 한 개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당근 한 개 꺼내실 때 껍질 벗기지 마시고 달걀이랑 함께 볶아보세요. 아니면 사과랑 갈아서 드셔보시고요. 작은 변화 하나가 오래 쌓이면 큰 건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가족 중에 당근을 껍질 벗겨서 생으로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것 전해드리세요.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게 당근 한 개가 그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